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보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 군이 이제 서해에서 교전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예, 일단 이 해상에 그 무포호라는 선박이 예. 무단 진입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상선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지금 남북한의 무해 통항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뭐 과거에 이제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잠깐 있었습니다. 예. 이제 예. 단계가 풀렸다가 잠깐 있었지만 천안 연평도 이후에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 월선이 된 것을 경고 사격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의 어떤 보복의 성격으로 방사포를 10발을 발사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NLL을 침범한 선박 무포호라고 하는데 1991년에 예. 시리아로 예. 스커드 미사일을 나누려고 했다가 다시 예. 기항한 선박이라 이름이 같아요. 예, 이름만 같습니다. 선박은 완전 다른 선박입니다. 네. 이제 이게 등록된 내용을 찾아보면은 2009년에 이제 처음 지어진 선박이고요. 한 2년간 중국 선적으로 활용이 되다가 북한이 2011년에 취득한 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잠깐 라이베리아 예. 선적을 이제 취득을 했다가 취소를 당한 다음에 다시 최근에 북한 네. 이 기국이 이제 북한으로 등록이 됐는데 이 말은 예. 뭐냐 하면 결국 이제 다른 나라 배인 듯 하면서 그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던 매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민간 이 해운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이 선박 자체는 결국은 북한의 어떤 그 정부의 임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뭐 단순히 무슨 뭐 선박이 넘어온 것을 우리가 겁을 주고 총을 쏘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기본적으로 북한의 모든 선박들은 북한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특히나 더더군다나 작은 고깃배가 월선을 해 들어왔다라고 하면 실수로 볼 수 있겠지만 저렇게 큰 배를 몰고 왔다는 것은 일부러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게 이제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여태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를 하거나 혹은 네. 최악의 긴장 상황을 몰아갈 때 양상과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사격 훈련이라든가 혹은 이런 거를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NLL 지역을 넘어온 다음에 이제 아마 DMZ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 활발한 활동들, MDL 네. 군사분계선 부근에 활발한 활동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잔뜩 분위기를 끌어올리다가 핵실험으로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미국에서도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일단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핵실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3번 갱도에서 뭐 추가적인 활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갱도 또 지금 북한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복구를 하고 있는 예. 4번 갱도의 활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결국 핵실험의 징후가 아니겠냐. 이외에도 지금 이제 위성사진 분석을 해보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곧 진수시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또 대응 뭐 사격이랄지 예. 대응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한민국으로서는 다양한 그 북한을 그러니까 소위 우리 KMPL이라고 해서 응징보복으로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현무4 굉장히 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미사일의 어떤 그 실제 역량 이런 것들은 아직 과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서 북한 문제가 우크라이나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만큼 대만 문제만큼이나 국제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NPT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국제 유엔을 비롯한 이 국제 질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좀 국제사회에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